그 결과를 봤을 때 대조군은 1.74cm 그리고 실험군은 3.21cm를 성장을 했다고 해요. 처음 시작 대비해서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유산균과 성장과의 관계를 알아볼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유산균을 잘 먹으면 키가 클까? 이쪽으로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성장은 정말 중요한 관심사죠.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 특히 남자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거의 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키 성장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와 안전성이 그렇게 크게 담보되지도 않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키 성장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제품도 있죠. 자, 관련된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 뉴스 띄워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키 성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와중에 유산균은 정말 다양한 영역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 건강, 변비, 설사 이쪽뿐만이 아니라 면역과 대사질환, 간질환, 심지어 정신과 질환까지 그 유익성이 파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산균 섭취가 키 성장에 도움을 주진 않을까? 자, 그런 연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문헌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12가지의 문헌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연령은 신생아부터 5세까지 다양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신생아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3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령 스펙트럼이 다양한 12개의 문헌을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8가지 문헌은 정상 발육 아이들이 대상이었고요. 4가지 문헌은 발육 저하, 체중이 좀 적다든가 키가 좀 많이 작다든가 이렇게 평균에 비해서 좀 미달되는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해요. 리뷰 문헌에서 내리고 있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정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거기에서는 딱 1개 문헌에서만 체중 증가가 관찰이 됐었고 키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8개 문헌 전부 키와 유산균의 연관성은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발육저하를 대상으로 했던 4개의 문헌에서는 모두 체중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고 2개의 문헌에서는 키 성장도 유의하게 증가가 했다고 합니다. 자, 이 2개의 문헌을 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문헌에서는 2에서 5세의 아이들 5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대조군과 시험군 각각 50명인 거고요. 총 6개월간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봤을 때 대조군은 1.74cm 그리고 실험군은 3.21cm를 성장을 했다고 해요. 처음 시작 대비해서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실험기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장 속도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이 속도로 쭉 가지는 않겠죠. 자, 하지만 이 시험에 또 분명한 한계점이 보이죠. 시험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샘플 사이즈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계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헌 한번 보시겠습니다. 3에서 5세의 201명, 아까보다는 훨씬 크죠? 그리고 기간도 더 길어요. 9개월 연구입니다. 대조군에서는 3개월 동안 1.77cm 그리고 9개월 동안 5.24cm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실험군에선 1.9cm, 5.43cm 앞에서는 0.13cm 차이가 나고요. 뒤에서는 0.19cm 차이가 나요.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어쨌든 차이가 나기는 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앞 연구보다는 그래도 이 연구가 약간은 더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별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12개의 연구들 대부분이 체중 증가나 키 성장 이쪽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설사 발생 혹은 호흡기 감염 이쪽으로도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구에서 면역 관련 지표, 감염률 저하나 소화기계 문제 발생률 저하 이쪽으로는 유산균을 투여한 쪽이 분명 우수했다는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신생아든 영유아든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유산균이 정상 발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키를 직접적으로 키워주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발육에 지연이 있다거나 한 아이들에게는 유산균이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죠. 유산균은 장에서 물질의 분해, 흡수 이런 쪽으로도 도움을 주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어떤 질병으로 인한 영양 흡수 부진이나 질병에 싸우기 위해 낭비되는 그런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성장기 아이들의 정상 면역 유지에 유산균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큰 기대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지만 연구 문헌 수도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고 기간도 사실 성장은
정말 수년을 잡고 임상을 제대로 해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여러모로 연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더라도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균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어린 아기들에게는 유산균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된 우리 아기에게 유산균을 주고 있어요. 어린 아기들에게 투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보다 아기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연구들, 그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점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올바른 유산균 섭취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감사합니다.